우리 시대의 숙제들이 남겨진 숙제들이 뭘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제주 불교 역사를 한번 정리하자. 이 역사를 정리하자는 이유는 승려 내지는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시대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의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려면 제주 불교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불자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처음 모임을 만든 게 이제 그 시내에다가 작은 사무실을 차려서 보리도량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아니요, 그냥 아마추어들끼리 모여서. 그냥 스님과 개인적으로 아시는? 네, 아는 사람들. 여기 있는 팀들 여전히. 네,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공부를 한다니까 이제 서울에 또 교수님들 또 역사 불교 역사를 그때 당시 때 이제 선우도량이라고 네. 좀 근대사 연구팀이 있었거든요. 제가 잠깐 거기에 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요. 그 팀들도 이제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우리를 또 뵙기도 하고 자료 정리하는 것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작업을 해서 오래된 것들은 못했지만 근대에서부터 현대에 이어지는 과정들 4.3 때까지 현대사까지 광복까지 4.3까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그 과정들은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옛 어른 스님들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내 특히 제주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역사 관계된 분들하고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표도 하고 우리 옛 어른 스님들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특히 이제 그 당시 때 지식 승려들이 4.3 때 많이 희생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제주 불교가 어려운 시기를 적극국에서 오다가 이런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런 고민들을 한번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하고, 이제 제가 제주 불교 역사를 정리하는 이유가 우리 시대의 숙제들이 남겨진 숙제들이 뭘까 이런 고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중앙에서 이제 불교의 문제를 시대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좋은 모델을 하나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뿔뿔이 다들 이제 각자 생활하다가 이제 이 설레앗을 다시 새롭게 일신을 하면서 옛날에 이제 같이 공부하던 팀들 다시 모아서 탐나유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삼국유사처럼 탐나국의 불교에 관한 남겨진 이야기 뭐 이런 뜻에서 탐나유사라는 해서 자료가 별로 많지도 않고 또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뿔뿔이 흩어지니까 우리가 좀 답사도 다니고 다시 한번 흩어진 자료들도 정리하고 이러자 해서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얼마 전에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제법 사건이었는데 오등동 사지 발굴이라고 해서 예, 신문에서. 예, 그게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거의 고려시대 때의 절터인데 그거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주에서는 보게 되면 그 소탑이지만 금동탑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뭐 제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이것들이 이제 불교적인 자료면 불교적인 자료들에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면 우리 시대 때 잘 못하더라도 또 누군가 어떤 고민을 할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런 고민에 어떤 힌트를 줄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뭘 일방적으로 뭐 인생은 이런 거야, 뭐 쉬운 이런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시내에서 뭐 여러 가지 몸이 지쳤든지 마음이 지쳤든지 하면 한 번씩 오시거든요. 오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때 제가 밭에 있으면 밭에 와서 일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올 때는 이제 스님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차를 마시고 싶든지 뭐 이런데 스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다고 스님 차 실로 가요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는 안 됐지만 장갑 끼고 어설프게 와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조심스럽다가 나중에 흙이 다 묻어버리면 그냥 하거든요. 나 땀이 좀 흘리고. 그래서 이제 일 마무리 짓고 그러면 차 하나 한잔 할 거예요. 아니 스님 시간 돼서 갈랍니다 이러면서 뭐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해결됐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스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답을 찾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다 스님은 다만 그 답을 찾아가는 이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저쪽으로는 어떨까. 근데 그 길은 본인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길을. 그 마음길은 본인만 갈 수 있지 내가 그 마음길에 내가 같이 걸을 수는 없어요. 마음을 알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상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내 삶의 그 길의 주인공이구나. 이것을 이게 스스로 이게 그 확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만 때로는 이제 우리가 바람에 이렇게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겨울에는 햇살 앞에 위안을 받기도 하고 더울 때는 비가 오면 또 위안을 받기도 하듯이 스님의 역할도 비일 수도 있고 햇살일 수도 있고 바람일 수도 있겠죠. 그것의 하나일 뿐인 것이지 정작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것은 스스로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